겉은 숯덩이처럼 새카맣고 볼품없지만 그 속엔 눈부시게 하얀 가루를 품고 있는 기이한 씨앗. 여러분은 이 씨앗을 품고 있는 분꽃에 얽힌 슬픈 사연을 아십니까? 한 평생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도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슴팍을 지식여야 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이 꽃은 어머니의 넋이 되어 저녁마다 피어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분꽃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전설을 들려드립니다. 제술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술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험준한 산맥이 첩첩이 쌓여 있고 산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는 어느 깊은 산골 골짜기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남의 집 품팔이와 굳은 일로 손마디가 장작처럼 굵어지고 허리는 기역자로 굽어버린 과부 옥분과 그녀가 세상의 전부인 양금지옥 여부로 키운 외딸 연화가 살고 있었지요. 옥분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단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살을 태울 듯한 떼약볕 아래서 남의 논김을 매느라 등이 까맣게 타들어갔고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을 맞으며 꽁꽁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옥분의 손은 늘 갈라져 피가 맺혔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그렇게 번 푼돈은 모두 딸 연화의 입으로 들어갔고 정작 자신은 쉰밥에 찬물을 말아 끼니를 때우며 허기진 배를 부여잡기 일쑤였지요. 세상 만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농사라 했던가요. 옥분이 애지중지 키운 연화는 어머니의 고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제 얼굴 예쁜 것만 믿고 허영심에 가득 찬 철부지 중의 철부지였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깨진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에구, 내 팔자야. 남들은 고운 옷에 향기 나는 분을 발라 얼굴이 달덩이 같은데 나는 이게 뭐람. 이런 구석기 시대 같은 초가집에서 흙먼지나 뒤집어 쓰고 살다니. 연화의 말씨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어머니 옥분을 향한 원망은 도끼처럼 쌓여갔습니다. 옥분은 그런 딸의 투정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도려나가는 듯 아팠지만 그저 허허 웃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빗겨줄 뿐이었습니다. 옥분에게 연화는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고을 사또가 자신의 칠순 잔치를 기념하여 고을의 젊은 남녀들을 모두 관하로 초대해 성대한 연회를 베풀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산골짜기 연화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저마다 비단옷을 짓고 연지와 분을 사러 장터로 몰려갔지요. 특히 고을 부자인 최진사 댁 셋째 딸은 한양에서 건너왔다는 화려한 비단옷에 꽃신을 신고 배꽃같이 고운 분을 발라 온 마을의 시샘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연화는 장터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와 옥분에게 패악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도 그 잔치에 가고 싶단 말이야. 최진산의 딸은 얼굴이 눈부시게 하얗던데. 나는 이게 뭐야? 엄마가 무능해서 나를 이렇게 잡초처럼 살게 하잖아. 연화는 정성껏 차려온 소박한 밥상을 발로 차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옥분은 마당에 흩어진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딸의 모진 말보다 예쁜 딸에게 분 한 줌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가난이 더 서러웠고
그것이 딸의 앞길을 막는 것 같아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으나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딸의 훌쩍이는 소리가 마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지요. 옥부는 결심한 듯 선반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며 물려주신 낡은 은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옥분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나중에 연화가 시집 갈 때 주려고 아껴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옥분은 비녀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비녀가 무슨 소용이랴. 내 새끼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닌 것을. 다음 날 새벽 옥부는 잠든 딸의 얼굴을 조심스레 어루만지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장터에는 딸이 원하는 고운 백옥분이 없었기에 수십 리 길을 걸어 대도시의 큰 상단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옥분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낡은 집신 한 켤레에 의지의 험한 고개를 넘고 또 넘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무릎은 비명을 질렀으며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만 보아도 우리 연화 얼굴이 이 꽃보다 수천 배는 더 예쁜데 분만 바르면 얼마나 더 고울까 하는 생각에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옥부는 길가에서 얻어 마신 물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저물 무렵 대도시에 도착한 옥부는 은비녀를 팔고 상단에서 가장 귀하다는 백옥분을 샀습니다. 하얀 종이에 쌓인 그 가루는 정말이지 눈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품속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체온이 가장 잘 닿는 심장 근처에 꼭 품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연화, 이제 잔치에 가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색으로 빛나겠구나. 옥부는 쉬지도 않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라도 잔치 시간에 늦을까봐 지친 몸을 이끌고 밤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비바람에 휘청거리면서도 품속에 분 주머니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적시면 안 돼. 이건 우리 연화의 소망이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야. 옥부는 저고리 앞섭을 단단히 여미고 빗속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간의 과로와 굶주림, 그리고 고령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눈앞이 가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던 그 순간, 가파른 고갯마루를 넘던 옥부는 빗물에 씻겨 내려온 날카로운 돌부리의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옥분의 몸은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는 절벽 아래로 힘없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옥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고 머리에서는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아픔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떨리는 손을 뻗어 자신의 품 안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분 주머니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옥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은 그녀의 체온을 빠르게 앗아갔고 상처 입은 곳에서는 붉은 피가 진흙과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우리 연화가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옥부는 손가락 끝으로 땅바닥을 긁으며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가려 애썼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자꾸만 진을 속으로 밀어냈습니다. 옥부는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불꽃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품 안에서 분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저고리 안쪽, 심장이 뛰는 가장 따뜻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에 젖으면 안 된다. 내 새끼 얼굴에 한 번이라도 발라야 할 것인데. 이 하얀 가루가 우리 연화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텐데. 옥부는 자신의 마지막 체온으로 그 하얀 가루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위 위에 누워 거세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비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빛이 마치 딸 연화의 고운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연화야,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너에게 비단옷은 못 해줘도 이 분만큼은 전해주고 싶었는데. 옥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차가운 빗물과 섞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오직 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그 하얀 가루만을 생각했습니다. 옥분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갔지만 그녀의 가슴팍은 딸을 향한 사랑으로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기다리던 연화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잔치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정말 끝까지 나를 도와주는 법이 없네.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연화는 예쁜 옷을 꺼내 입고 깨진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려 했지만 분이 없어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만 화를 냈습니다. 오기만 해봐.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을 테니까. 내 인생 망친 건 다 엄마 때문이야. 연화는 그렇게 모진 독서를 내뱉으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하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어머니가 이렇게 늦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들려왔고 연화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부재가 주는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지만 마을은 축제 분위기 대신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연화는 결국 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어느새 공포와 죄책감으로 변해 연화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연화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어머니가 갔을 산길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나 잔치 안 가도 되니까 빨리 돌아와. 산울림만이 연화의 외침을 되돌려줄 뿐이었습니다. 어제의 폭풍으로 산길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무너진 흙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험한 바위길을 오르고 내리며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발은 찢어져 나갔고 발등은 돌에 찍혀 피가 났지만 연화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낭떠러지 아래 부러진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익숙한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낡고 낡은 저고리 소매 조각의 일부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미끄러운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절벽 아래 차갑게 식어버린 옥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은 멍과 상처투성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옥분의 두 손은 가슴팍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오열하며 어머니의 굳어버린 손을 하나하나 풀었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분 없어도 돼. 나 이제 투정 안 부릴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눈 좀 떠봐. 연화가 어머니의 굳은 손을 간신히 펴자 그 안에서 진흙 하나 묻지 않은 하얀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토록 연화가 원했던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꾼 백옥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철없는 딸의 허영심을 채워줄 그 가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슴으로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이 무너지라 목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뱉었던 모진 말들, 밥상을 차던 무례한 발길질, 가난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추악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떠올라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조각조각 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야. 내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화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을 끌어안고 며칠 밤낮을 울며 정신을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옥분을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후에도 연화는 매일같이 무덤을 찾아 눈물로 땅을 적셨습니다. 잔칫날 바르고 싶었던 그 하얀 가루는 이제 연화에게 가장 슬픈 유품이자 평생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예쁜 옷을 입지도 거울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항상 핏물 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은 그녀의 젊음을 앗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옥분의 무덤 주위에는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났고 연화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덤을 살피며 죽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의 무덤가에 처음 보는 신비로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특이하게도 해가 쨍쨍한 낮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고 세상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이면 활짝 피어났습니다. 마치 잔치에 가고 싶어 했던 딸이 돌아오기를 저녁 늦게까지 대문 밖에서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과 같았지요. 꽃은 분홍색, 노란색, 보라색으로 아주 화사하고 고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꽃을 보며 죽어서도 딸이 잔치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넋이 꽃이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그 꽃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꽃이 지고 난 자리에 맺힌 동글동글하고 까만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씨앗의 겉모양은 울퉁불퉁하고 딱딱하며 새카만 색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 자식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가슴이 까맣게 타버린 어머니의 모진 심장 같았지요. 연화는 그 씨앗을 보며 다시금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마음도 이 씨앗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타버렸던 거지요. 제 모진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슴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거지요. 연화는 자신의 지난 날을 참회하며 씨앗 하나를 정성스레 돌로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딱하고 검은 껍질 안에서 눈부시게 하얗고 고운 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에 품었던 그 백옥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 엄마, 죽어서도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군요. 연화는 그 가루를 손바닥에 올리고 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어서 꽃이 되어서도 딸의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겉은 비록 볼품없고 검게 탔을지언정 그 속에는 자식을 향한 순백의 사랑이
한치의 변함도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가루를 자신의 주름진 뺨에 발라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 속에 담겨 자신을 영원히 지켜보고 보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화는 그 꽃을 분꽃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분꽃 씨앗의 하얀 가루로 얼굴을 씻으며 자신의 허물을 씻고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며 살다 어머니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연화도 전설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얘들아, 이 분꽃을 보아라. 겉은 까맣지만 속은 눈처럼 하얗지 않니? 이게 바로 너희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남긴 분꽃밭을 소중히 가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분꽃 씨앗에 겉이 검은 것은 자식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어머니의 한이 서린 것이요. 그 속이 하얀 것은 자식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지극한 사랑이 담긴 것이라고 말이지요. 또한 이 꽃이 저녁에 피는 이유는 고된 일터에서 돌아오는 자식을 환하게 맞이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도 해가 질 무렵이면 분꽃은 조용히 꽃잎을 엽니다. 혹시라도 길 잃은 자식이 어둠 속에 헤매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의 손은 지금 어떤 색입니까? 혹시 세월에 깎이고 자식 걱정에 분꽃 씨앗처럼 까맣게 타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딱딱한 껍질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눈부신 하얀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꽃의 하얀 가루는 비단 얼굴을 곱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못난 허영과 어리석음을 씻어내는 어머니의 거룩한 눈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 검은 피부 속에 숨겨진 하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줄 것입니다.